정보 처리가 사실기 20년부터 모든 기출문제를 데이터베이스에 대하여 모았습니다. 3시간 안에 모든 걸 끝내드리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정척입니다. 오늘은 정규화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 건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봤을 때 모든 데이터를 하나의 테이블에 관리한다면 편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관리해야 될 이 테이블이 이거 하나니까 이거 하나만 집중해서 관리하면 편할 것 같죠. 하지만 하나로 관리하게 되면 이상 현상이 발생하기 쉬워요. 자, 그래서 정규화는 뭐냐면 이 하나의 테이블로 여러 개를 쪼개서 이상 현상을 방지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예시를 보면서 한번 다시 공부해 볼게요. 여기 테이블 하나 있는데 이 테이블은 쇼핑몰의 거래 내역을 보여주는 테이블입니다. 자, 보시면 이 테이블은 좀 문제가 많아요. 여기 테이블에서는 갱신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여기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부산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사를 가서 뭐 예를 들면 서울로 갔다. 그러면 이 주소가 서울이 되어야겠죠, 서울. 그런데 이 밑에에도 이 사람에 대한 정보가 있어요. 그럼 여기도 이제 마찬가지로 수정을 해야 됐고, 이 사람이 거래를 할 때마다 이렇게 쇼핑몰에 데이터는 쌓일 테고 그 주소를 하나하나 찾아서 수정해 줘야 되죠. 그럼 만약 여기서 하나라도 누락된다면 데이터의 일관성이 깨지게 되고 갱신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자, 또한 삽입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김진수라는 회원이 새로 가입한다고 가정했을 때 이 사람이 아직 거래를 하지 않았다면 거래 내역이 없겠죠. 그러면 이 테이블에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넣을 수도 없을 테고, 하지만 고객은 존재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삽입 이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삭제 이상이 발생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이성규라는 사람이 태블릿, 갤럭시 탭, 아이패드를 구매했는데, 자, 이 거래 내역이 있는데 이 주문을 취소했다 보죠. 그러면 이 테이블 자체를 이렇게 삭제할 거예요, 삭제. 그러면 우리는 이 성균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잃어버렸죠. 그래서 삭제 이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로 이렇게 관리한다면 많은 문제가 발생하죠. 이상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이상 현상을 이거를 해결하려고 정규화를 진행합니다. 정규화. 테이블을 쪼갠다는 거예요. 자, 하나하나 단계가 있는데, 자, 이 테이블에서 제1 정규형으로 바꾸려면 자, 도메인 값이 원작 값이어야 됩니다. 즉 모든 컬럼이 원작 값을 가져야 합니다. 여기 이 상품 정보를 보시면 여기 아이폰이 있고 가격이 있고 수량이 있어요. 상품명 이겠죠, 아이폰은. 그리고 이거는 가격, 그리고 수량이겠죠. 근데 이 원작 값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는, 자, 원자라는 말은 우리가 더 이상 쪼갤 수 없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걸 보시면 이 상품 정보는 상품명으로 쪼갤 수 있고 가격으로 쪼갤 수 있고 수량으로 쪼갤 수 있습니다. 자, 의미적으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컬럼 값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럼을 분리하거나, 보시면 이 행이 있죠. 자, 이성규는 이게 어떻게 보면 두 개의 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행을 또 분리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정규화 작업을 하면 어떻게 되냐? 이렇게 첫 번째로 아까 상품 정보 이성균에 대한 주문건이, 거래 내역이 두 개예요. 이거를 쪼개주는 거예요. 이렇게 쪼개주고 행을 분리한 거죠. 그 다음에 아직 상품 정보는 여러 가지 속성이 하나로 묶여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컬럼들도 분리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이 상태에서 아이폰, 아이패드, 갤럭시 탭 이런 거는 상품명으로 가겠고, 자, 이 숫자들은 가격이니 가격으로 가고, 나머지 숫자는 수량이니 이렇게 총 3개의 컬럼으로 분리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 모든 데이터들이 원적 값을 만족하죠. 자, 의미적으로 더 이상 이 컬럼 값을 쪼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형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제1 정규형이라고 합니다. 제1 정규형. 자, 그래서 제1 정규형은 도메인이 원작 값을 가져야 한다. 이 의미를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제1 정규형을 마쳤고요. 자, 보시면 이 테이블에는 아직도 문제가 존재하는데, 마찬가지로 고객이 주소를 변경하면 하나하나 다 수정을 해야 되죠. 또한 새로운 고객도 추가하기 힘들죠. 자, 그래서 이때는 이 테이블을 제2 정규형으로 만들기 위해 부분 함수적 종속을 해결해야 합니다. 자, 제가 이 밑에
함수적 종속을 표시했거든요. 자, 여기 보시면 상품 아이디와 고객 아이디가 기본 키로 쓰여서 이 각각의 속성에 대해 함수적 종속이 존재하죠. 근데 여기 이 기본 키, 복합 키죠. 이 복합 키에서 일부가 이 상품 아이디가 여기 다른 속성들과의 또 함수적 종속성을 보여줘요. 자, 우리가 앞서 함수적 종속성에 대해 배웠잖아요. 그래서 이 경우는 부분 함수 종속이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고객 아이디도 기본 키, 복합 키 일부인데 다른 속성들과 이렇게 종속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테이블을 상품 아이디에 대해 종속되는 컬럼들을 모아 테이블을 하나 만들고, 자, 고객 아이디에 대해 종속되는 컬럼들을 모아 하나의 또 테이블을 만듭니다. 자, 그런데 이 위에서 이 기본 키는 이 기본 키 전체에 대해서 종속되는 컬럼이 있거든요. 그건 바로 수장이죠, 수장. 왜냐면 이 안에 상품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카테고리 아이디는 상품 아이디에 종속되는 거고, 카테고리 명도 마찬가지고, 상품 명도 마찬가지고, 자, 가격도 마찬가지죠, 가격. 이렇게 종속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개로만 우리 파악할 수 있는 거, 수장이죠, 수장. 그래서 이 고객 아이디 마찬가지로 얘에 종속되는 거는 이름 주소죠. 자, 그것을 제외하면 이 두 개만으로 종속되는 거는 수장밖에 없어요, 수장. 왜냐면 상품 아이디를 알면 상품명을 알겠죠. 근데 그 상품에 대한 수량은 모르잖아요. 어떤 고객이 얼마만큼 이 상품을 주문했는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다 지우고, 자, 다시 한번 묶어보면, 그러면 색을 구분해서 이렇게 하나의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그 다음에 고객 아이디로 이렇게 하나 묶어주는 거, 고객 아이디. 그럼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 두 개의 키로 알 수 있는 거는 이거 하나인 거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제가 색깔별로 구분했으니까 헷갈리지 마시고, 자, 이렇게 종속되는 것끼리 모아서 테이블을 만들어 줍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테이블이 세 개로 나눠지고, 이 상태가 제2 정규형. 그리고 이 제2 정규형은 제1 정규형으로부터 만든 거니까 도메인이 원자값이겠죠. 그리고 방금 전에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했잖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부분 함수적 종속은 제거됐겠죠. 속 제거. 그래서 이 정규형은 자, 제1형을 만족하면서 부분 함수 종속이 제거된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테이블 중에서 자, 이행 함수적 종속이 존재하는 테이블은 이 상품 테이블인데, 자, 밑에서 한번 다시 설명해 보면, 자, 제3 정규형은 이행 함수적 종속을 제거해야 합니다. 자, 이행 함수적 종속이 뭐냐면, 자, 우리가 위에서 배웠죠? A이면 B이고 B이면 C이다. 이거일 때 A, C가 성립하는 관계, 이게 이행 함수적 종속이잖아요. 그러면 상품 아이디가 카테고리를 결정하죠. 자, 우리가 상품 아이디를 알면 카테고리를 사실상 알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A고 이게 B인 상태. 그 다음에 카테고리 아이디를 알면 자, 우리 카테고리 명도 알 수 있죠. 자, 이행 함수적 종속이 존재해요. 그래서 이 경우는 이렇게 이행 함수적 종속이 존재하는데, 테이블을 이렇게 나누고 이렇게 하나 나누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하나 나누면 돼요. 이렇게 나눠주면 돼요. 그래서 테이블 나눈 것을 보면 얘가 처음에 카테고리 아이디가 얘가 B 있고 얘가 C였죠. 그리고 얘가 A, 얘가 B였죠.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사실상 상품 아이디에 이렇게 종속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상품 아이디에 붙여주는 거고, 자, 이렇게 나눠주면 제3 정규형이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제3 정규형은 제2 정규형을 만족하면서 이행 함수적 종속이 제거된 상태겠죠. 그러면 도메인 값이 원자 값이면서 부분 함수적 종속도 제거되었고, 자, 이행 함수적 종속도 제거된 거겠죠. 자, 앞에 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네. 그러면 다음은 BCNF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자, 사실상 제3 정규형까지만 진행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해결이 되는데 이제 BCNF는 좀 더 엄밀하게 제3 정규형에서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실무적으로는 제3 정규형까지만 보통 진행을 하고 BCNF 여기서부터는 이제 제3 정규형에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합니다. 자, 제3 정규형에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하면 자, BCNF가 되는데 사실상 이런 문제를 가진 테이블은 거의 없기 때문에 자, 유명한 이제 수강 신청 테이블이 있거든요. 자, 그걸 가져와서 제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테이블을 보시면 자, 수강 신청에 대한 테이블인데 자, 학생은 조건을 먼저 보시면 학생은 자,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다. 자, 1번 학생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들을 수 있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알고리즘 강의도 들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는 여러 교수가 가르칠 수 있다. 보시면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이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김하연 교수가 가르치고 마찬가지로 최진기 교수가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한 명의 교수는 오직 하나의 과목을 담당한다. 자, 이 최진기 교수가 데이터베이스만 담당할 수 있고 김하연 교수가 데이터베이스를 담당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지워보면 여기서 우리가 한번 더 엄밀히 한번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BCNF는 제3 정규형에서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결정자와 후보키의 차이를 알아야 이것을 제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후보키는 이게 두 개 비슷한 것 같은데 엄밀히 말하면 후보키는 먼저 테이블에서 투플을 유일하게 식별합니다. 테이블에서 하나의 행을 유일하게 식별하죠. 이렇게 테이블이 있으면 여기가 후보키라고 하면 우리 여기 하나만 알아도 이 하나의 행을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결정자는 뭐냐? 속성이에요, 속성. 이 테이블이 있으면 이 하나의 속성이 하나의 다른 속성을 결정하는 상태라고요. 그래서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후보키는 테이블에서 유일하게 하나의 행을 식별하고 결정자는 하나의 속성만 결정한다. 이렇게 머리에 넣어 두시고 하나하나 한번 해볼게요. 자, 하나하나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결정자를 한번 찾아보면 결정자는 이 A란 값이 있을 때 이렇게 B란 값만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 이렇게 동시에 다른 값이 이렇게 나온다면 이거는 결정자가 될 수 없겠죠. A의 값을 알면 B의 값을 알 수 있죠. A가 B의 값을 유일하게 결정되는 상태. 그게 결정자인데 그럼 제가 하나하나 결정자를 찾아보면 자, 학번이 과목명을 결정해요? 아니죠. 자, 여기 학번 1이 있을 때 데이터베이스와 이 밑에 알고리즘이 나오죠. 자, 학번 1에 대해서 두 가지 값이 동시에 나오죠. 따라서 결정자가 될 수 없어요. 또한 여기 이 조건을 보면 학생은 여러 과목을 들을 수 있잖아요. 이 1의 조건 때문에도 학번은 과목명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럼 학번이 교수를 결정하는가, 교수? 아니죠. 이 학번 1만 알 때 우리가 김하연 교수가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이상현 교수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결정하지 못하죠. 자, 그러면 과목명이 학번을 결정하는가? 안 되죠. 이 데이터를 베이스를 보시면 이렇게 1번, 2번 값이 동시에 존재하잖아요. 따라서 결정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러면 과목명이 교수를 결정하는가? 안 되죠. 이 데이터베이스가 이렇게 김하연 교수가 될 수도 있고 최진기 교수도 될 수 있잖아요. 또한 이 조건이 하나의 과목에 대해서 여러 교수가 가르칠 수 있다. 이 조건 때문에도 안 되죠. 자, 그러면 교수가 학번을 결정하는가? 안 되죠. 이 이상현 교수를 보시면 이렇게 1번과 3번이 이렇게 동시에 나오게 되죠. 자, 그러면 교수가 과목명을 결정하는가? 이거는 맞죠. 자, 김하연 교수에 대해서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하나의 값이 나오고
자, 최진기 교수를 보시면 데이터베이스라는 하나의 값만 나와요. 자, 이상현 교수를 보시면 알고리즘이라는 하나의 값이 나와요. 자, 여기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구조를 보시면 이런 형태예요. 자, 이 김하연 교수가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하고, 자, 최진기 교수가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합니다. 이것도 결정자인 거예요. 자, 그 이전에는 여기 다 지워보면, 자, 학번이라 봤을 때 과목명, 학번 1번이 데이터베이스와 그리고 알고리즘이라는 과목을 수강하잖아요. 그러면 1번에 대해서 이 두 개의 값이 나오기 때문에 유일하게 결정하지 못하죠. 근데 이 경우는 교수 과목명은 김하연 교수가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할 수 있고 최진 교수가 데이터베이스를 결정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거 보시면 다르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또 이 조건에 의해서 한 명의 교수는 오직 하나의 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서 여기서 결정자 하나는 자, 교수와 과목명이죠. 자, 여기는 속성 하나일 때의 경우고, 자, 그러면 우리가 복합키인 경우 학번 플러스 과목명. 자, 학번 플러스 과목명은 교수를 결정하죠. 자, 학번 플러스 과목명은 교수를 결정해요. 우리가 학번만 아는 경우는 학생이 여러 과목을 듣기 때문에 교수를 특정할 수 없죠. 마찬가지로 하나의 과목은 여러 교수가 가르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라 특정할 수 없는 거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면, 예를 들면 여기서 1번 학생이 수강한 데이터베이스 과목은 이 교수를 결정하게 되죠. 왜냐면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한 학생이 같은 과목을 여러 교수에게 동시에 배우지 않기 때문이죠. 자,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생각을 해보자고요. 내가 1번 학생인데 데이터베이스 과목을 수강하러 갔어요. 지금 들으러 갔어요. 근데 그 수업 때 교수님은 딱 한 명이죠. 우리가 수업 갔을 때 그 교수님이 계속 바뀔 수 있나요? 내가 첫 번째 수업 갔는데 그분이 김하연 교수님이었는데, 자, 두 번째 수업 갔을 때 그분이 다른 교수님, 이상현 교수님일 수 있나요? 안 되죠. 그러니까 하나의 학생이 어떤 과목을 듣게 되면 이 조합으로 교수를 특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과목을 가르치는 교수님은 단 한 명으로 결정이 되죠. 그럼 여기서 또 복합키가 나올 수 있는 게 과목명, 그리고 교수, 학번. 자, 과목명 교수는 학번을 결정하는가? 이건 안 되죠. 보시면 이 과목명 이렇게 합쳤을 때, 자, 보시면 이렇게 알고리즘 이상현 교수가 1번을 유일하게 결정하진 않죠. 알고리즘 과목의 이상현 교수가 이 학번을 유일하게 결정하진 않죠. 밑에도 3번 있잖아요. 자, 쉽게 말하면 이거는 우리가 어떤 과목을 들어갔을 때 알고리즘 과목에 이상현 교수님이 강의를 하는데 거기에는 수많은 학생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한 수업에는 여러 학생이 있기 때문이죠. 자, 그러면 학번 플러스 교수가 과목명을 결정하는가? 이건 되죠. 왜냐하면 이건 조건 3번 때문에, 자, 학번과 교수는 과목명을 결정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 3번 조건에서 교수가 한 명의 교수는 오직 하나의 과목을 담당하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교수 때문에 과목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 상태일 때는 일단 결정자잖아요. 결정자. 여기서 이 학번이 추가되면 후보키가 아닌 게 아니야? 일단은 이렇게 학번과 교수가 과목명을 결정하는데 학번이 필요 없는데 덧붙인 거 아니냐,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데,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후보키는 유일성과 최소성을 만족하죠. 자, 이때 교수를 한번 이렇게 지워볼게요. 그러면 자, 이 학번은 자, 1번 조건 때문에 유일성은 일단 없죠. 근데 이때 다시 그러면 교수를 살리고 자, 이 학번을 없애보면 이 교수가 이 과목명은 결정해요. 결정하는데 이거로 후보키라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우리 아까 정의를 처음에 배웠죠. 이거는 결정자지 후보키는 아니에요. 자, 후보키는 그 행을 유일하게 결정만 하면 돼요. 자, 보시면 교수가 과목명을 결정하는데 이 교수가 이 행 전체를 결정한 거 아니잖아요. 자, 교수는 과목만 결정하지. 그럼 이럴 때 이 행 전체를 결정 못하니까 이 학번을 여기 그냥 교수에 추가시킨 거예요. 교수 학번을 이렇게 추가해버리면 이 두 개가 기본키가 되는데, 그럼 나머지 속성은 이거 하나니까 행 전체를 식별할 수 있는 거예요.
설명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다시 가면 자, 한번 제가 다시 필요한 것만 남겨 다 지울게요. 남기고 지워보면 자, 학번, 자, 과목명. 자, 일단은 이거는 후보키인데 이게 최소성이 왜 만족하는지 한번 따져볼게요. 여기서 일단은 우리 의무는 자, 이 교수가 과목명을 결정하잖아요. 왜냐면 이 3번 조건에 의해서. 그래서 우리 여기서 의무는 뭐냐면 아, 그러면 교수가 과목명을 결정하는데 이 학번이 필요 없는 속성이 아닐까. 어차피 교수만으로 지금 되잖아요. 아, 그러면 이 학번이 덧붙여져서 이거는 후보키가 아니다. 자, 유일성은 만족하는데 이 학번 때문에 최소성은 만족하지 못한다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여기서 학번 하나에 대해서 아까 했었죠. 그러면 이 하나의 학번이 이 하나의 행을 결정하지 못하죠, 일단은. 왜냐하면 자, 1번 조건에 의해서 학번은 과목명을 결정하지 못합니다. 자, 일단은 학번만으로는 안 되죠. 자, 그러면 교수를 생각해볼게요, 교수. 자, 교수가 있어요. 그러면 일단은 조건 3에 의해서 자, 한 명의 교수는 오직 하나의 과목을 담당한다. 이 과목을 결정하죠. 근데 아까 우리 하나씩 할 때 교수가 학번은 결정하지 못했죠. 이렇게 이거는 안 되죠, 지금. 그러면 우리가 후보키의 조건이 뭐냐면 해당 속성 및 속성 집합이 하나의 행을 식별해야 된다. 이게 조건이에요. 그러면 교수만으론 과목명은 식별할 수 있는데 자, 이 학번은 식별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교수만으로도 하나의 행을 식별할 수 없기 때문에 후보키가 아닌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을 달리해서 아, 그러면 교수가 학번을 식별할 수 없으니까 차라리 이 학번을 교수와 같이 자, 키로 만들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차라리 학번을 교수와 같이 이렇게 하나의 키로 만들면 어차피 교수는 이 과목명을 유일하게 결정하잖아요. 그러면 이 복합키가 과목명을 결정하면 이거 어차피 하나의 행을 결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지금. 자, 이해되셨죠? 각각의 학번만으로 안 되고 교수만으로는 이거는 결정자는 되는데 자, 후보키는 되지 않는 거죠. 근데 제가 방금 말했죠. 자, 교수만으로는 이거는 결정자는 되는데 후보키가 아닌 것. 이게 뭐였죠? 자, 제3정규형에서 BCNF가 되려면 이 조건을 만족해야 되죠. 이 조건. 그래서 지금 결정자이면서 얘가 후보키는 될 수 없는 상태니까 자, 얘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자, 이해되셨죠? 근데 이게 저 우문이 드는 게 뭐냐면 지금 BCNF 좀 복잡하죠. 그리고 현실적으로 실무에서는 제3정규형만 하잖아요. 근데 이걸 하나하나 따지려면 지금 제가 엄청난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정의를 묻는 거면 결정자이면서 후보키가 아닌 것을 제거하는 단계는 무엇인가? 그럼 BCNF 이렇게 정의를 묻는 것이라면 쉽게 풀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하나하나 따지는 자, 응용의 영역에 들어가서 이제 테이블 나누다든가 이렇게 하게 되면 이게 시험에 나오면 우리 맞출 수 있을까요? 맞추기는 힘들죠. 그리고 이게 굉장히 또 이제 과정도 복잡하고 논란이 좀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잖아요. 지금 출제 기간에서는 이게 논란의 여지가 나올 수 있는 그런 문제는 거의 안 나니까 생각보다 이게 문제로 나오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기출 문제도 우리가 한번 보시면 자, 그냥 정답만 볼게요. 정답만. 우리는 뭐 문제를 제대로 푸는 게 아니라 자, 기출 문제로서 시험에 나오는 이론만 이 베이스로 제대로 가져가자는 느낌이니까 정답은 제2 정규형이죠. 그리고 여기도 제3 정규형. 자, BCNF는 생각보다 나오기 쉽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제2 정규형과 제3 정규형은 제가 쉽게 넘어갔잖아요. 설명하기도 좀 쉬웠고 그리고 테이블도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출에 대비하려고 BCNF를 진짜 열심히 공부한다? 아, 이거는 저는 아니라 봐요. 그래서 최대한 여기는 이 기출 나온 거 위주로 한번 공부해 주시고 그리고 기출 문제가 여기도 또 쉬워요. 제가 말했던 게 그대로 이 기출문제 나오기 때문에 이 정도만 해주시고 그리고 자, BCNF에서 제4 정규형을 넘어가는데 이제 넘어가요. 다치종속 제거인데 이것도 뭐 어떻게 출제는 쉽지 않으니까 다치종속을 제거한다. 이 정도만 좀 암기해 주시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해주시고 해서 이 정도만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문제를 한번 풀어볼게요. 문제풀이 보겠습니다. 자, 보시면 자, 이렇게 함수적 종속 관계가 성립하는데 이 수강 테이블에서
이렇게 테이블이 나누어졌잖아요. 근데 밑에 보시면 테이블의 정교화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분 함수적 종속을 제거한다. 부분 함수적 저거 제거하는 게 뭐였죠? 제2정규형. 자, ENF. 근데 여기서 설명하면 학번과 과목이 성적을 결정하죠. 여기서 또 그런데 학번이 학년을 결정하기 때문에 이 복합키도 이렇게 결정하게 되고 이 하나의 행을 식별할 수 있으므로 얘는 학번과 과목은 기본키예요. 자,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 기본키 중 일부인 학번이 학년을 결정하잖아요, 지금. 그럼 이거는 부분 함수적 종속이 존재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테이블로 따로 학번을 분리해서 테이블을 나눠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밑에 보시면 제가 이렇게 이 학번과 과목이 학년과 성적을 이렇게 결정하고 이때 테이블을 이렇게 분리해 준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되게 쉽죠, 근데? 문제 사실 쉬워요. 밑에 이렇게 주어졌잖아요. 키워드가.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좀만 어렵게 되면 논란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키워드 하나 넣어서 확실하게 정답을 적을 수 있게 만든 거예요. 자, 다음 문제 보시면 자, 다음은 배송 정보 테이블을 정교하는 과정에서 어느 정교화에 해당하는지 적으시오. 자, 보시면 한번 쫙 볼게요. 상품 코드의 상품명이 결정된대요. 그러면 얘를 이렇게 나눴잖아요. 그러면 일단 얘가 이렇게 얘를 결정하죠. 그리고 이 주문 번호가 여기 이 상품 코드도 결정하게 돼요. 자, 우리가 주문을 알면 자, 그 안에 무엇이 주문인지 알잖아요. 사실상 자, 주문 번호가 주소도 결정하고 상품 코드도 결정하고 상품명도 결정하는 상태인데 이 상품 코드가 상품명을 결정하죠. 자, 주문할 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주문 번호. 그럼 우리가 주문을 하나 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내가 배송지에 입력하잖아요. 주소 알 수 있죠. 그리고 상품 뭐 주문인지 알 수 있죠. 그리고 어차피 상품이 뭔지 아니까 그거에 대한 바로 상품 코드도 똑같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알 수 있죠. 근데 이 상품 코드가 이렇게 상품명을 또 결정하니까 이행 함수적 종속이 존재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이렇게 예, 이렇게 존재한다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래서 우리가 제3정규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